무라. 네, 물린이들 반갑습니다. 이게 그 주말에 에어컨 필터 청소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이 삼각대랑 마이크랑 설치해 놓은 게 없어질까 봐, 이게 나 사람을 못 믿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럴까 봐 쌤이 다 철수를 했다가 지금 다시 했는데 뭔가 각도도 좀 다른 것 같고 또 소리가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슬슬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영상을 좀 오랜만에 찍는 기분이에요. 오늘이 화요일인데 원래 이제 월요일부터 찍는데 어제 모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3학년 학생 중에 신청한 학생들 모의 면접이 있어서 하루 종일 모의 면접하다 보니까 영상을 어제 못 찍었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찍는 느낌이라 좀 어색해. 카메라 울렁증도 있는 것 같고 농담이고. 우리가 이제 다른 단원으로 넘어가죠. 여기 제목이 써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 어떤 얘기를 또 좀 하고 해야겠죠? 5분 원래는 그런 거 있어. 선생님이 옛날에 또 군대 있을 때 막 교관 막 많이 하면 교수법이라는 걸 배워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군대에서 이제 교수법을 배울 때 보면은 시작하기 전에 짤막하게 다른 얘기를 해서 좀 사람들한테 주의를 끌어야 되는 그런 거 이제 5분 스피치 아니면 좀 재밌는 얘기 이런 걸 하라 그러는데 나는 좀 심하게 오래 하는 것 같아. 한번 20분씩 해버리잖아요.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온라인 수업한 지 이제 1주 지났나? 1주 지났죠. 1주 지났고 쌤은 이제 3주차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긴 한데 미리 여러분들의 답변을 보면서 확신이 생겼어. 영상을 안 본다. 내가 여기다 막 욕하고 막 삐삐삐삐 이거 막 계속해도 니네 모를걸 아마 모를걸? 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상만 들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출석 체크에다가 포함시켜 놨는데 포함시켜 놓은 이유는 출석 체크 인정 기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꼼수라 그랬죠? 그런 거 없으면 원래 해당 시간에만 지금 출첵을 인정해 주는데 과제가 부여되면 자정까지로 연장되기 때문에 꼼수로 문제를 하나씩 넣고 있는데 되게 쉬운 문제인데 다 틀리는 걸로 봐서는 거의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 안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강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찍을 때 좀 기운 빠져요. 기운. 이거 찍어봤자 또 안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런데 그래도 나는 열심히 찍겠습니다. 다른 얘기 할 거 없나? 쌤이 아침에 신문을 쭉 보는데 그런 기사가 났어. 프랑스 미친 듯이 지금 프랑스 저거 됐잖아. 셧다운. 통행금지 알아요? 이동금지 막. 그래도 웃긴 게 뭔지 알아? 학교를 한다 지금? 왜 그러냐면 프랑스가 지금 감염자가 하루에 몇천 명, 만대 넘어가고 막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감염자 중에 46%가 학교를 통해 감염이 됐대요. 학교에 등교했다가 애들이 코로나 걸려와서 집안에 옮겨가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전체 감염자의 지금 46%가 감염 경로가 학교인데 자녀의 학교, 본인이 다니는 학교. 그런데 이거를 왜 계속 등교를 시키느냐 그런 기사가 나왔던데 결론은 그거야. 온라인 수업을 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대요. 근데 그런 나라가 대부분이래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진짜 복 받은 거야. 여러분이 프랑스 살잖아? 지금 학교 와 있어야 돼. 거의 휴게 안 해. 예. 학생들 교육받을 권리 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학교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잖아, 그 나라. 우리나라는 인터넷망이 굉장히 잘 구축이 돼 있죠. 여러분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해외에 가보면 여실히 느낍니다. 여실히. 느려. 일단 핸드폰, 스마트폰 자체도 우리 옛날에 3G 쓰던 시절 너네 안 써봤나? 3G? 느려 하여튼. 사진이 인터넷 사이트가 따 이렇게 뜨고 너네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요금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금제가 1기가짜리다. 그럼 다 쓰면은 300kb로
되면은 그때 막 카톡이나 정도 보지 막 인터넷 사이트 보면 느리잖아. 그런 속도로 쓰는 나라도 많아요, 지금 외국은. 그나마도 안 되는 지역이 많고. 우리나라는 답답해서 그런 걸 못 보지? 당장 전화하지.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려! 쌤 집에 인터넷 뭐지? 기가래. 기가. 그래도 더 빨랐으면 좋겠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지금 편하게 집에서 영상을 듣지도 않고 아침에 출첵만 따다다다다 눌러도 안 좋은 건가? 이게 안 좋은 거네. 그런 게 아니었으면 너네가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아니지. 그 어떤 것도 건강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쌤이 옛날에 읽은 그 건강에 관련된 책 중에 이런 문구가 나왔어. 뭐였더라? 잠깐. 너무 오래전이야. 거기 문구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뭘게? 자, 퀴즈. 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은 너무 쉽잖아, 이거 내면은. 자, 가운데 들어갈 말은 짜잔. 이거 뭐 오늘 그걸로 내볼까? 해볼까? 그거 재밌겠다. 오늘 퀴즈는 그걸로 낼게. 뭐 내용 안 내고 요거 동그라미 안에 주관식으로 넣기. 자, 원민쌤이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을 동그라미 안에 채워주세요.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땡땡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게 원래 있는 문구인지 뭔지 하여튼 쌤 옛날에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 땡땡이 뭐냐? 뭘 것 같아요? 뭐? 가족? 야, 가족? 이러면 안 돼. 또 뭐 있을까? 돈, 건강 사이에 있는 거. 뭘까요? 명예였어. 그럴싸하지 않아?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래, 뭐 코로나 집에서 뭐 진짜 누워갖고 클릭 다 하고 딴 거 하면 어때? 건강한 게 중요한 거지. 건강해야 돼. 건강합시다 우리. 지금 뭔가 굉장히 매너리즘, 뭐라 그러냐 그걸, 타성에 젖었다,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너무 오래, 2월달. 쌤이 기억나지? 수영장 폐쇄됐던 때가 2월달이니까. 2월달부터 지금 이렇게 계속 코로나 사태가 그때 예견할 때 그랬잖아요. 뭐 내년까지 간다. 가을에 한 번 더 대유행이 올 거다. 막 그런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 설마 했는데 다 그대로 벌어지고 있잖아. 그쵸? 지금 대유행 2차 와가지고 유럽은 뭐 셧다운 다 난리 났어요. 다 폐쇄야. 뭐 가게 문 다 닫고 지금 난리 났어.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걸 체감을 못하는 거지. 외국은 뭐 경제고 뭐고 다 박살났어요 지금. 자영업자들 싹 망하고 막 난리 났어. 우리나라는 잘 버티고 있는 거야 진짜. 근데 그때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다. 근데 지금 2차 대유행이 왔죠. 그리고 백신이 빨라야 내년에 나올 것이다. 근데 분위기가 그렇죠. 지금 빨라야 내년에 나올 거야. 벌써 11월이잖아요. 내년에도 맞기 힘들걸? 러시아에서 백신을 이제 양산을 했어. 그러면서 걔네들이 그 백신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겠다 뭐 이런 발표도 했는데, 그 백신 이름이 스푸트니크예요. 걔네가 처음 했던 유인 우주선 이름일걸? 맞나? 스푸트니크. 거기 탔던 사람이 가가린인가? 하여튼 가가린은 미국 사람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 스푸트니크 그 최초의 우주선 이름을 따서 백신 이름을 스푸트니크라고 지었는데 그게 안전성 테스트가 아직 다 안 된 거야. 백신을 개발하려면 일상, 2상, 3상. 그러니까 뭐 동물 실험하고 표본 실험하고 대규모 실험을 해서 안정성이 검증돼야 백신으로 인정받는 건데, 러시아가 이 세 번째 단계를 지금 건너뛰었대요. 소규모 검사만 해보고 되는 것 같은데 부작용 별로 없는데, 근데 이게 사람 중에 체질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대규모 임상 실험을 꼭 해야 되는데 그 대규모 임상 실험이 시간이 오래 걸린대. 년 단위로 걸린대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하고 관찰하고 부작용이 바로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찰해서
안정해서 그 약품 허가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시간이 급하니까 러시아처럼 그런 막 국가에서 밀어붙인 거야. 야, 그냥 해! 야, 맞는 사람 대상으로 3상 시험하면 돼. 해서 지금 양산을 시작했는데, 그게 나와서 된다고 해도 그게 만약에 적용돼도 내년인 거지. 그 내년에도 계속 이러고 있겠죠? 근데 이 얘기 왜 나왔지?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선생님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그냥 그러려니, 지금 여러분 이제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별로 관심 없잖아. 쌤이 수업하려고 찾아봤거든요. 어제 확진자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어제? 이게 최종 집계인지 아직 시간 마감이 안 된 건지 하여튼 최종적으로 어제라고 떠있던 게 100명. 그저께가 126명. 3일 전이 143명이에요. 143명. 굉장히 심각한 거야. 그래서 그저껜가 질병관리청이 됐나 이제? 거기 부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막 그 브리핑하면서 지금 계속 100명이 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잡히지 않으면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하셨어요. 그러면서 감염지수라고 그러던데, 감염지수가 1이 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 한 명이 걸려서 한 명 미만으로 감염시켜야 이게 줄어드는 거잖아, 그 감염자 수가. 근데 1을 넘고 있다는 거지, 지금. 1.0 몇, 1.1 뭐 이런 식으로 넘고 있으면 이게 확산이 계속 되고 있다는 소리야. 10명 걸렸는데 10명이 옮긴 애가 11명이 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명을 치료해도 11명이 생겼으니까 한 명이 늘어난 거잖아.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숫자긴 한데 이렇게 되고 있다. 잠시만요. 우와! 야, 개 신기한데? 보여줄라 했는데 지워졌다. 주작 아닌데. 여기 쌤 스마트워치라서 방금 온 게 뭐냐면 그거였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문대 수시 2차 박람회 취소한다는 문자였어요. 그 전문대는 수시가 2번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일반 대학교랑 같은 시기에 하는 수시 1차, 그리고 수능 끝나고 일반대 정시할 때 하는 수시 2차. 그 수시 2차도 벌써 한 달도 안 남았어. 니네 수능이 코앞이야. 수능 얘기 나오니까 최저 맞춰야 되는 사람이 우리 반만 해도 지금 10명이거든. 10명? 10명인데 아침에 지금 수능이 이제 20 며칠 남았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 건강 체크를 안 해. 그럼 수능 날 어떻게 하려는 거죠? 우리 물린이 중에 수능 보는 사람들은 이제 4주, 오늘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 4주 후 목요일 아니야? 오늘 화요일인데. 내 영상 찍는 날 기준으로. 와, 이 영상을 보는 날 기준으로는 3주 남았죠? 3주. 그러면은 빨리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8시 10분까지 등교하고 이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니네 수능 날 아침에 언어영역 보는 막 졸려갖고 머리가 안 돌아간다니까. 우리 반뿐만 아니라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 세 자릿수죠, 지금. 옛날에 초창기에는 100명이면 난리 나는 거였어요. 기억도 안 나죠? 그 코로나 초기에 하루에 100명이 넘었다. 그럼 막 난리도 아니었지. 학원 다 폐쇄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하도 이 경제가 타격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너네 그거 알아? 오늘 며칠? 니네가 이걸 볼 때쯤이면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13일부터인가 행정명령 시작하죠. 그래서 마스크 이제 안 쓰면 벌금 받습니다. 벌금. 니네도 예외 아니야. 부모님이 내시겠지. 마스크 잘 쓰고 다녀야 됩니다. 행정명령으로 마스크를 공공장소, 뭐 대중교통 다 착용해야 돼. 의무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이라 그러지. 법을 바로 시행하면 사람들이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법을 시행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이제 걸려도 봐주는 기간이지. 그거 끝나 이제 11월 13일인가부터 어디 교실에 붙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다니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땀 소리 그만하고 수업으로 갑시다. 천천히 나가면 돼요. 천천히. 또 딴 얘기가 생각났어. 2차 지필고사 시험 시간표가 지금 짜지고 있는데, 이과 자연계열 학생들은 시험 보는 과목이 굉장히 적지만 과학을 나 1차 때 거의 다 봤잖아요. 생활과학이랑 뭐 그거 융합과학인가 빼고. 그래서 없잖아. 그래서
우리 반 기준으로 하면은 하루는 시험이 없던데 아예? 하여튼 그런 날이 있어요, 이과는. 인문계는 아니래. 인문계는 사회 과목들이 2차 지필에 많아가지고 좀 뭐 그런데 그렇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알면 되고. 자, 오늘 한 내용은 도플러 효과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파동이잖아. 3단원 제목이 파동과 물질의 성질이야. 파동과 물질의 성질. 그 중에서 우리가 그 파동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무려 5시간 동안 시간을 들여서 배웠던 내용은 파동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 중에 2가지. 파동의 간섭과 회절이라는 성질을 배웠죠. 간섭은 뭐였지? 서로 다른 파동이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는 현상. 그래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보강 간섭이 일어나거나 상쇄 간섭이 일어나거나 위상이 같으면 보강 간섭, 위상이 반대면 상쇄 간섭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게 간섭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빛 같은 경우에 이 간섭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멍 2개로 빛을 쏴서 이 구멍 2개로 나간 빛이 서로 어떻게 밝고 어두워지는 그런 걸 우리가 영이 실험한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불렀고 2개의 구멍으로 빛을 쐈던. 그래서 빛이 간섭 효과가 나타나네. 스크린에 밝고 어두운 간섭 무늬가 나타나네. 빛은 파동이네. 이런 결론을 냈었고, 그 다음에 파동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좁은 틈새나 장애물을 지났을 때 파동이 이 장애물 뒤까지 돌아서 도착하는 현상. 그쵸? 여기를 이 좁은 틈새로 파동이 ปุ๊ 나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사방으로 촥촥촥촥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 공을 던졌다면 공은 이 좁은 틈으로 공을 던지면 슝 해서 거기 앞에만 딱 맞아야지. 그치? 근데 빛 같은 애는 이 좁은 틈새를 이렇게 정면으로 비스듬히 비추면 정면으로 비춰도 이쪽에 빛이 도달하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퍼져서. 이런 현상을 회절이라고 불렀었고, 그 회절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의 틈 사이로 빛을 쏴가지고 스크린에 또 무늬가 생기는 걸 확인했지. 그거를 단일 슬릿 실험이라고 했었고, 어떤 경우에 이 회절이 잘 일어나느냐, 파장이 짧을 때 어떠냐, 이 슬릿의 간격이 좁을 때 잘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런 성질이 있었다. 간섭이나 회절은 파동이 가지는 성질이다. 뭐 이런 것만 기억하면 돼요. 공식은 나중에 또 다시 배울 때 그때 또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파동이 가지는 성질 중에 이 도플러 효과 성질이라고 하긴 그렇고 파동을 관찰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배울 텐데, 도플러 효과를 예전에 여러분이 배운 적이 있죠. 내가 따라 올라오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 분명히 내가 가르쳐 줬던 기억이 나거든. 언제 배웠죠? 도플러. 기억나나? 물리원은 아니야. 물리원은 안 배웠어. 그럼 언제겠어? 1학년 때. 1학년 때 도플러가 뭐 하면서 배웠는지 기억나요? 자, 힌트를 줄까? 적색편이? 청색편이! 기억난다. 적색편이와 청색편이 그거 뭐 할 때 한 거야? 그 누가 이 현상 가지고 뭐를 설명했지? 허블이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를 증명했어요. 팽창하고 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뭐를 갖고 알아냈지? 별빛들에서 오는 스펙트럼이 적색 쪽으로 이동하더라. 선 스펙트럼이. 예를 들어서 수소면 수소 스펙트럼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구에서 찍어보면은 이 수소권마저 간격을 보면 근데 이게 적색 쪽으로 치셔서 여기에 찍혀 있다는 거야. 이런 현상을 적색편이라고 했고, 그러면 왜 이 전체적으로 파동이 적색 쪽, 적색은 파장이 길어요, 짧아요? 빨간색 파장이 길지. 빨간색 약한 빛이지. 왜 약한 빛이니까 우리가 물리치료 받을 때 등 같은데 허리 아프면 빨간색 빛으로 확 쏘잖아. 빨간색이 만약에 위험한 빛인 거 쐬면 안 되지. 허리 피부 세포 다 파괴되게. 그래서 파장이 긴 빨간색으로 변하더라고. 어떨 때 이 파동이 빛이 빨간색 쪽으로 파장이 길어질까? 얘가 멀어질 때 파장 또는 가까워질 때 이거는 청색편이라 그랬고, 빛을 내는 물질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짐에 따라서 파장이 변하는 현상,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학년 때 도플러 효과라는 게 언급이 됐어요. 그거를 자세히 다루진 않았어. 근데 이게 물리투에 다시 등장했네? 그럼 얘를 뭐를 가지고 표현할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수학을 가지고 표현하겠죠. 근데 쌤이 유도는 해줄 거예요. 유도는 해줄 건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필고사를 여러분이 안 보잖아. 근데 눈이 왜 이렇게 쉬냐?
눈이 너무 쉬워. 너무 건조한 것 같아. 너무 건조하지 않아? 눈이 말라가지고 눈이 건조합니다. 이게 노화의 현상이야. 어릴 땐 나도 이러지 않았어. 여러분 겨울에 눈이 쉬고 이런 거 느껴져요? 눈물이 빨리 마르잖아. 이게 몸에 수분이 빠진대. 늙으면 막 개슬퍼요. 늙으면 막 그 있잖아. 손가락 끝에도 이렇게 잘 갈라지고 발도 뒤꿈치 같은데 굳은 살 이렇게 잘 갈라지고 이런 게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말단까지 가지 않아서 그렇대요.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그 눈이 쉬어. 눈이 몸에 수분이 부족해갖고 지금 눈이 굉장히 그 건조한 느낌이 드네요. 쉬어요. 쉬어. 윙크. 니네도 윙크가 한쪽만 잘 되냐? 나는 이렇게 이쪽은 잘 되는데 이쪽이 잘 안 돼. 반신마비는 아닐 텐데. 하여튼 뭐 얘기해야 되나?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가 어떤 거다라는 걸 1학년 때 배웠고, 여기서는 물리2에서는 이걸 수학적으로 할 건데, 수학적으로 어려운 식은 아니지만 배워도 쌤도 너네 가르쳐줄 때 잠깐 볼 때 말고는 또 까먹어요. 쌤도 까먹어 심지어. 나는 이제 근데 유도하는 과정은 기억하지. 그러니까 천천히 유도하면은 식은 나중에 알게 되긴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듣고 저랬구나. 나중에 또 배울 때 옛날에 배웠었구나. 이것만 하면 돼. 옛날에 나 도플러 효과 식 하는 거 배웠는데 영상으로 물론 기억 안 나겠지. 안 봤으니까. 안 보잖아 니네. 그거 한번 우리 양심적으로 저 투표 한번 갈까? 나 그거 메모해놔야 돼. 오늘의 퀴즈 뭐였죠? 답이 명예. 오늘의 퀴즈는 답이 명예. 이거 맞추는 사람 숫자만큼 영상 보는 거네. 확실하다. 아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나? 검색하면 나오겠다. 찍어서도 맞추나? 하여튼 대충 얼마나. 자, 다음에 들어갈 말을 맞춰보세요. 물리 시간인데 문제가 3개 다 내볼까? 그럼 니네 본 사람도 기억 못하지? 니네 망둥어잖아. 망둥어. 기억력 3초.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쌤한테 쌤이 약간 라디오 진행처럼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남기질 않아요. 쌤 남겼어야 답변을 해주지. 궁금한 것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이런 거 써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원민쌤 짱, 이런 거 쓰는 몇몇 아이들이 있어요. 굿, 막 이런 거. 몇 명만 매일 이런 거 좀 약간 기계적으로 남겨. 이것도 무슨 알파고가 남기는 것 같아. 맨날 굿. 똑같아. 물결 하나의 느낌표. 다음에 화이팅 느낌표, 화이팅 느낌표. 그러다 어느 날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어. 내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물린이들. 12반 물린이가 맨날 쓰는 물린이 있어요. 그리고 또 원민쌤 짱 이런 거 가끔 써주는 학생들이 있고, 그거 말고는 질문이나 이런 거 없어서 선생님이 특히 답변해 줄 게 없네요. 자, 그래서 쌤이 옛날에 여러분 1학년 때 가르치면서 이 도플러 효과라는 걸 어떻게 도대체 설명할까? 이게 사실 선생님이 물리를 들을 때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았거든. 이 설명하는 게 되게 딱딱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느낌적으로 진짜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게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과학은 이해를 해야 돼. 외우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쌤이 기가 막힌 설명 방법을 찾아냈었지. 나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설명 방법이 굉장히 기막히다고 생각해요. 직관적으로 그 상황이 이해가 되거든. 자,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은 수학적까지는 안 가고 그냥 도플러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도플러 효과는 파동일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파동은 여러분한테 친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입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겁니다. 입자를 가지고. 근데 약간의 여러분한테 오개념을 심어줄 수 있어서 쌤이 좀 조심스럽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는 도플러 효과는 파동을 내는 물체, 파원이라고 해요. 파동의 원인이 되는 거. 소리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되겠죠. 그거나 또는 그걸 관찰하는, 소리나 빛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인데, 물리2에서 여러분 교과서가 여러분 때부터 바뀌면서 옛날 물리 교과서에는 소리, 그러니까 파동을 내는 애가 움직이는 경우와 얘는 가만히 있고 이걸 듣는 애가 움직이는 경우를 다 달았어요. 이걸 둘 다 다르면 어떤 식으로 되냐? 문제를 어렵게 나면 얘도 움직이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갈 때 얘가 듣는 얘의 소리의 주파수가 얼마로 변하느냐,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었단 말이야. 어려웠어.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 때는 뭐만 다루냐면 소리를 이 파동을 내는 파원이 움직이는 상황만 다룰 거야. 관찰자는 가만히 있어. 일부 교과서에는 심화로 해서 별도 설명으로 얘가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설명도 해놨는데 굳이 안 하겠습니다. 굳이. 우리는 뭐 굳이 지표적으로 안 볼 거니까 지금 2차는. 그래서 이 소리를 파동을 내는 물체가 움직일 때 관찰자가 들으면 얘가 나한테 다가올 때랑 얘가 나한테 멀어질 때 얘는 똑같은 파동을 내고 있는데 내가 소리라면 듣는 소리가 달라지고 얘가 빛을 냈다면 내가 보는 빛이 달라지는 거야. 희한하지? 자, 그거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선생님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고. 자, 서 있어.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서 있고 여기에 자, 좀 멀리 그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릴까? 여기. 이 사람을 여기 저기까지 그립시다. 자, 땅이 이렇게 있고 보이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서 얍 손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여기 있는 애한테 여기 누구 할까? 누구한테 무서워. 손 들었어. 움직이면 쏜다. 손 들어. 무서워. 쏘지 마. 팔 잘렸냐? 울고 있어요. 하지 마. 얘가 돌멩이를 던지는 거야. 돌멩이 너무 아프다. 야구공을 던지는 거야. 야구공. 자, 얘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거 쌤 1학년 때도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기억 못 할 거니까 다시 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10m가 떨어져 있었어요. 10m가 떨어져 있었어. 근데 얘가 공을 던지는데 1초에 한 번씩 공을 던질 거야. 1초에 한 번씩.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자, 1초에 몇 번 던지냐, 파동이 1초에 몇 번 흔들리냐, 이런 거 우리가 진동수라고 그랬죠. 진동수. 얘는 무조건 1초에 한 번씩 기계적으로 공을 던져요. 1초, 2초, 3초. 그치? 얘가 공을 던지는 간격은 1초예요. 그럼 얘가 초당 던지는 공은 1초에 한 번이지. 만약에 얘가 0.1초마다 공을 던져요. 0.1초, 0.2초, 0.3초. 그러면은 1초에 공 몇 번 던지지? 10번.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렀죠? 진동수. 초당 몇 번 파동이 흔들리냐. 그걸 선생님이 여러분이 좀 이해를 쉽게 하게 1초에 한 번씩 공을 던집니다. 파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공을 던지는 거야. 그러면 자, 얘가 처음에 시작해서 얘가 던진 공이 1m/s로 날아간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보자. 자, 얘가 스타트 땅 0초. 0초일 때 던진 공이 몇 초일 때 시계가 막 가고 있어요. 여기서 째깍. 그럼 얘가 1m/s면 10m 날아가는데 몇 초 걸려요? 10초 걸리지. 그럼 얘는 몇 초일 때 처음 공을 맞지? 10초일 때 처음 공을 맞았어. 팍 던지지 마. 근데 얘는 인정사정 없어. 1초마다 난 계속 던질 거야. 넌 가만 서 있어. 얘는 서가지고 막 계속 맞는 거지. 그 다음 공은 몇 초 때 던지는 거야? 1초 때 던지지. 1초 때 던진 공은 날아가는데 몇 초 걸려요? 10초 걸리죠. 그럼 얘는 몇 초에 돼서 공을 맞지? 11초에 공을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몇 초 때 공을 또 던지지? 2초 때 공을 던져요. 그럼 걔가 2초 때 딱 던진 공이 또 1m/s로 10m를 날아가야 되니까 10초 동안 쭉 날아가서 몇 초 때 여기 도착하지? 12초에 맞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사람이 공을 던지는 간격은 몇 초죠? 1초. 그치? 얘가 맞은 공도 몇 초 간격이지? 1초.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는 1초 간격으로 공을 던졌고 맞은 애도 1초 간격으로 공을 맞았어요. 파동의 개념에서 보면 진동수가 1인 파동을 쏘니까 여기는 진동수가 1인 파동을 관측한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얘가 또 이 새끼 가만아! 너 이 새끼라 그랬어. 너 임마 너 거기 가만둬! 하면서 막 뛰어가면서 막 던지는 거야. 근데 얘 팔은 기계적으로 1초마다 한 번씩 던져. 근데 얘가 뛰어가고 있어.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자, 얘가 일본어잖아. 얘 사람이 얘가 이제
1m/s로 달려가고 있어요. 자, 달려가고 있어.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오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있어. 자, 똑똑한 물리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선생님, 공을 던지는 애가 1m/s로 달려가면서 1m/s로 공을 던지면 이 공은 상대 속도 개념을 하면은 얼마짜리 속도로 날아가는 게 되죠? 원래는 2m/s로 날아가는 게 되죠. 그렇지? 이해되지? 우리 옛날에 물리원에서 배웠잖아. 상대 속도. 얘가 1m/s로 달려가는 애가 1m/s로 공을 던지면 땅에서 볼 때는 얘가 2m/s로 공이 날아가는 거잖아. 그치? 속도가 더해져서. 그런데 파동은 이런 상대 속도 개념을 적용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파동은 실제로 입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매질을 타고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소리라 그러면 공기 중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는 초속 340m로 일정해. 공을 던질 땐 이 공이 내가 달려가는 속도까지 더해져서 공이 날아가지만 내가 소리를 여기서 내면 소리가 초속 340m로 날아간다? 근데 내가 막 달려가면서 초속 100m로 달려가면서 초속 100m는 우사인 볼트보다 10배 빠른 거 아니야? 초속 100m로 달려가면서 했다고 나한테 나간 소리가 원래 소리의 속도 340에 내가 달려가는 속도 100에서 440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파동은. 왜 그러냐면 내가 달려가면서 이 소리를 내는 순간 그냥 이 소리는 이 정지에 있는 공기를 타고 그냥 흔들면서 날아가는 거야. 공기한테, 옆에 공기한테 전달. 근데 이 공기한테 전달 하는 속도는 그냥 이 매질의 관계가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움직였냐는 상관없는 거잖아. 내가 가면서 여기서 막 하면서 했어도 공기 입장에서는 소리 왔네? 전달. 이 하는 속도는 똑같다는 거야. 단지 온도가 뜨거우면 공기 분자의 흐름이 빠르니까 전달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 거야. 그거 말고는 똑같아. 그러니까 입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얘가 달려가면서 공을 던져도 이 공이 날아가는 속도는 여전히 1m/s라는 게 이제 파동일 때 좀 다른 점이에요. 파동의 속도는 계속 똑같다. 상대 속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 차이가 있어. 그럼 자 봐봐. 얘가 이제 여기서 달려가는 순간 공을 가만 안 둬 하고 공을 팍 던졌어. 자, 0초일 때 던졌어요. 자, 0초일 때 던졌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몇 초 때 공을 맞지? 10초 때 공을 맞아. 왜냐하면 0초 때 공을 던졌을 때 얘는 여기 있었거든. 0초에서 공을 던지면 10초일 때 공을 맞았어. 그런데 얘가 1초 동안 뛰어갔잖아. 자, 1초가 되면 시계바늘이 1초 될 때 얘가 몇 미터를 달려와 있지. 지금 이 사람이 1미터를 달려온 거야. 왜냐하면 얘 속도가 1m/s잖아. 그럼 사람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서 다시 공을 던진 거지. 그러면 여기 던진 사람은 몇 초 간격으로 공을 던졌지? 1초 간격으로 던졌어. 근데 실제로 얘가 얘한테 도달했을 때 몇 초가 돼 있을까? 얘는 몇 미터만 날아가면 돼? 9미터만 날아가면 되지. 9미터. 왜? 얘가 이만큼 달렸기 때문에 남은 거리가 이제 9미터가 된 거야. 그럼 얘 날아가는데 몇 초 걸리지? 자, 1m/s인 애가 9m를 이렇게 하니까 거시기 됐네. 뭐 어찌됐건. 자, 그러면 이거 쌤이 이렇게 하면 속도가 이상하게 나오네. 사람이 너무 빨랐다. 사람이 너무 빨랐어. 자, 100m로 합시다. 자, 미안. 너무 옛날 사람인가? 자, 이거를 100m로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숫자가 이상하게 나와. 이상하게 나와. 쏘리. 연습을 해보고 왔어야 되는데 생각만 해보고 안 왔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뛰어가는 거를, 이 공이 날아가는 거를 10이라고 합시다. 사람은 1이고. 자, 다시. 자, 전체 길이가 100m였어요. 이 사람이 1m/s로 뛰어가고 있어요. 그치?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공을 던졌을 때
공의 속도가 10m/s니까 0초일 때 던진 거는 10초일 때 도착하는 거 맞지? 그치? 자, 근데 1초일 때 던지면 1초 동안 얘가 1m로 와버렸잖아. 그럼 남은 게 몇이야? 남은 게 99m야. 그쵸? 99m야. 그러면 이 99m를 10m/s의 속도의 공이 날아가는데 몇 초 걸리죠? 9.9초가 걸리죠. 그러면 1초일 때 던진 공이 날아가는데 9.9초가 걸리니까 얘는 몇 초일 때 그 공을 맞는 거야? 10.9초일 때 공을 맞아요. 이렇게 해야 이제 좀 이해가 잘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1초가 더 지났습니다. 자, 이제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 벌써 여기까지 왔어. 2초가 됐어요. 2초. 얘 2초 동안 몇 미터 왔죠? 총 2m를 왔지. 그럼 몇 미터 남았지? 98m 남았어요. 자, 생각해보자. 2초일 때 공을 던졌는데 그때 던진 공은 98m만 날아가면 돼. 그럼 몇 초 걸려? 9.8초가 걸리죠. 9.8초가 걸려요. 그러면 2초에 던졌는데 여기 날아가는데 9.8초가 걸려. 그럼 얘는 몇 초일 때 공을 맞을까? 2초 때 던졌는데 9.8초 동안 날아오니까 얘는 11.8초에 공을 맞겠죠. 그치? 자,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던지는 애는 몇 초 간격으로 계속 공을 던지고 있지? 1초 간격으로. 근데 맞는 애는 몇 초 간격으로 공을 맞고 있지? 0.9초. 0.9초. 이런 거야. 얘는 1초마다 공을 딱 던지는데 뛰어가면서 던지다 보니까 얘는 0.9초마다 공을 빡 맞는 거야. 오버하면 얘는 탕 던졌는데 얘는 맞을 때 탕 맞는 거야. 개억울한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야, 나는 1초에 한 번씩 던졌는데 개수작이야. 0.9초마다 날 때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야? 아무의 잘못도 아니야. 이런 현상이 관찰되더라. 그러면 얘가 느낄 때 얘의 그 던져지는 그 진동수, 이거 진동수로 합시다. 빨리 던지는 정도가 더 빠른 게 느껴져. 더 천천히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져. 더 빨리. 원래는 빵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얘가 팡 이렇게 오잖아. 그러니까 더 빠른 진동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얘가 뒤로 가면서 던지면 어떻게 될까? 응용해보면 뒤로 가면서 던지면 맞을 때 얘는 1초마다 탕 던지는 얘는 탕 이런 느낌으로 받는 거야. 그렇게 관측이 되죠. 그럼 얘는 뭐라 그러냐? 그냥 얘가 관측했을 때는 관측하는 건 사실이잖아. 0.9초마다 파동이 오네. 그럼 제가 쏜 파는 0.9초마다 흔들리는 파인가 보다. 그런데 진실은 얘는 1초마다 흔들리는 파를 쐈단 말이야. 이게 도플러 효과야. 개 신기하죠.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 이게 파동이니까 나타나는 거야. 왜냐하면 입자일 때는 얘의 속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볼래? 공이라면 얘가 10m/s에다 얘의 달리기 1m가 해서 11m/s가 돼. 그럼 날아가는데 딱 9초 걸리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1초 간격으로 맞아 떨어져요. 근데 파동일 때는 이 날아가는 애가 상대 속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벌써 39분이야. 요 그림 그대로 두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도플러 현상의 원리는 대충 이해가 됐지? 쌤 진짜 이 설명 방법을 찾아내고 난 진짜 짱이야 라는 생각을 했어. 도플러 효과가 와닿잖아. 좀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그치? 다음 시간에는 이 도플러 효과를 이게 개념을 좀 정리하고 수학적으로 살짝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물린이들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여러분이 영상 볼 타이밍은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냅니다. 자, 출석 체크와 제출하기, 출첵과 제출하기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